서아시아의 근대화 운동입니다. 서아시아라는 지역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아라비아 반도 주변을 서아시아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아랍을 뜻하기도 하고 이슬람교를 주로 믿게 되죠. 아라비아 반도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이 아라비아 반도 주변의 여러 국가들의 근대화 운동입니다. 먼저 오스만 제국입니다. 이쪽은 지금 터키 지역이죠. 터키는 이쪽 부근에 있게 되는데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오스만 제국은 우리 앞서 본 것처럼 콘스탄티노플을 메호메트 2세 때 점령하면서 엄청난 제국으로 성장하는데 이때 쇠퇴하게 됩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세르비아가 자치를 하게 되고 그리스의 독립, 이집트의 독립 등으로 세력이 여기 연 녹색처럼 되게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오스만 제국입니다. 요 정도만 차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기울어져가는 오스만을 세우기 위해서 탄지마트라고 하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은혜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별을 없애고 여러 가지 제도를 서구식으로 그리고 의회를 건설하면서 근대적인 헌법을 제정하면서 나름대로 개혁을 왕성하게 했지만 보수 세력의 반발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식 군대, 원래 예니체리라는 전통 군대가 있지만 새로이 근대식 군대로 개편을 하죠. 이것이 안타까웠던 청년 트리크당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술탄이 전제 정치를 강화하자 젊은 장교나 관료 지식인 등이 시대 흐름을 타고 청년 트리크당을 조직을 하고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헌법을 부활시키고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게 되지요. 아쉬운 점은 극단적인 티르크 민족주의예요. 트리크 족만을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반발을 샀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라비아 반도의 민족 운동인데요. 요 부분이 아라비아 반도라고 했었죠.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있지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랑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자, 이쪽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쇠퇴하는 오스만을 대신해서 서양 열강들이 세력을 확대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 이븐 압들 와하보입니다. 이 사람 뭘 주장하냐면 이슬람교 경전인 쿠란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이슬람교 본래의 순수성을 회복하자, 원래의 이슬람교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회복 운동을 와하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랍 민족주의랑 결합이 되면서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 운동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돈 많았던 사우드 가문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몇 차례의 개편을 통해서 훗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으로 수립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우디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입니다. 쿠란과 관련된 구절을 써놓은 어떤 명칭이고, 칼은 어떤 외적에 맞서 싸우겠다는 부분이고, 녹색은 이슬람교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색깔이라고 하죠. 그 이외에도 뭐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참고하시고, 다음은 이란입니다. 이란은 우리 앞서 사파비 왕조까지 배웠어요. 사파비 왕조 뒤를 이어서 카자르 왕조가 들어서는데 이 지역은 러시아랑 영국이 간섭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저항하게 되는 운동이 벌어지는 것이 담배 때문이에요. 담배 불매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 카자르 왕조가 근대화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담배에 대한 지배권을 팔아넘깁니다. 근데 성직자였던 알 아프가니가 여러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슬람 세계에. 그래서 이 사람의 편지를 계기로 전국적인 담배 불매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담배의 이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압력을 넣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에 굴복을 하고 끝내 담배 불매 운동은 성공을 하면서 영국이 담배 독점권을 돌려주게 되죠. 이걸 계기로 이란인의 민족의식이 고취가 되었고, 영국한테 그 이권을 돌려받는 대신에 위약을 한 거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위약금을 지불하면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이외에 입번 혁명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적인 헌법 제정과 의회 개설 등을 추진했지만 강대국의 간섭으로 실패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란에서는 담배 불매 운동으로 민족주의가 고취되었었고 이란인의 민족의식이 아주 높아졌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입니다. 참고로 이란은 이쪽 부근에 있고 이집트는 이쪽 부근에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기억할 사람은 무함마드 알리입니다. 무함마드 알리는 우리 운동 관심 있는 사람은 복싱의 어떤 전설적인 존재이죠.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아니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라고 했었던 무함마드 알리.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에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 걸로 유명한데요. 여러 가지 개혁을 펼칩니다. 그리고 끝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치권도 획득했었던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수에즈 운하인데 이것은 지중해랑 홍해를 연결하는 인공적인 수로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지중해가 있고 홍해가 있죠. 여기를 판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갔었어야 됐어요. 인도까지 가려고 해도. 근데 수에즈 운하가 개발이 되면서 여기 아라비아 반도를 바로 가로질러서 인도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리가 3분의 1로 단축되었고 유럽에서 인도까지 가는데 120일 걸리던 것이 80일. 그리고 하루에 100여 척 이상이 지금도 지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게 되지요. 근데 이것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지을 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자금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이들의 내정 간섭이 심했었고, 이런 내정 간섭에 저항했던 사람이 아라비 파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 건설을 주장해서 혁명을 주장했지만 끝내 영국의 진압으로 영국의 보호국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수에즈 운하가 개통됐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자,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서아시아, 아라비아 반도의 주변국인데요. 현재 터키에 해당되는 오스만 제국, 탄지마트라는 개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을 했지만 끝내 보수 세력의 반발로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뒤를 이어 청년 트르키당이 나름대로 계몽 사상을 갖춘 이런 사람들이 청년 트르키당을 조직을 해서 무력혁명을 통해서 개혁을 추진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는 점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 부근이죠. 이쪽에서는 와하브 운동이 벌어집니다. 와하브란 사람이 이슬람교 초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었고 이것이 민족주의랑 결합이 되면서 오스만 제국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발전했었다라는 거. 사우드 가문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계승이 된다라는 부분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란입니다. 이란 부분은 카자르 왕조 때 있었는데 담배 불매 운동이 벌어집니다. 영국이 담배에 대한 독점권을 가져가면서 알 아프가니의 주도로 전국적인 불매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이란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영국에 저항하게 되는 운동까지 나아갔었다라는 거. 그리고 입헌혁명이 있었다라는 거. 이집트는 무하마드 알리 주도의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었었고 수에즈 운하로 지중해랑 홍해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 인공수로가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거. 아쉽지만 자금을 빌렸기 때문에 내정 간섭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저항이 있었지만 영국이 진압으로 끝내 보호국이 되고 이 수에즈 운하는 한동안 영국이 지배권을 갖게 됩니다.